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상입니다. 우리 증시가 후반부에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778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고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를 기록했지만 프로그램 매물을 막아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3% 내리면서 1768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후반부 들어서 혼조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 상황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실 때 이 보유 종목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자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 4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우려했었던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 그리고 경기 풍향계 역할을 하는 물류운송업체 페덱스가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국내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17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75포인트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177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한시 구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수급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제와 조금 다른 점이라면 기관이 매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2,7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이 여기에 더해서 7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2,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48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1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승폭을 줄여서 480선 후반에서 횡보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이 6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역시 매도하고 있는데요. 2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면서 지수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는데요. 앞서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는 점, 그리고 유로화가 반등했다는 점이 강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87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 현재는 7원 80전 내리면서 1183원 30전까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연일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종목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2%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9%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신이 5.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신창전기가 5%, 그리고 동원금속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철강주들의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고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51만 8천 원까지 올랐고요. 현대제철이 2% 올랐는데요. 현대제철 고로효과에 따른 흑자 전환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11만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IT주들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이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대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가 유무선 네트워크에 5조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빨간불 켜놓은 상태인데요. 기산텔레콤이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SAT가 14%, 솔리테크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코스피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운송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말씀 전해드린 대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현대제철이 서 있는데 장중에 11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죠.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철강주의 움직임까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 넘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 매물이 상당하네요. 1,200억 원 현재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기술적으로 연중 고점 돌파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그 정점 논의가 계속 시장에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어떤 경기 둔화의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의 둔화와 맞물려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 압력이 커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 또 수급적인 지원이 다소 좀 제한되고 있다는 점, 특히 1750선을 넘어선 이후 기관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확대된다는 점 등이 시장의 영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어떤 조정의 트리거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기조인 만큼 어떤 균형을 이루는 과정 중에 좀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 쪽의 매물 상당합니다. 투신권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환매 압력 상당히 큰가 보죠. 네, 우선 1700선을 넘어선 이후에 어떤 이익 실현의 욕구가 단기적으로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기관 투자들은 제한된 가용 자금 내에서의 어떤 종목 교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환매 요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어떤 자금 이탈의 근거가 계속 늘어났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을 악재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본다라면은 기관 투자들이 본인들이 팔고 싶어서 판단하는 측면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제한된 가용 자금 내에서의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들의 슬림화 과정이 나타나줄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의 잣대로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급히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뜻이죠.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면 어제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철강, 금속 역시 이에 못지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도주가 무엇인가? 우리 시장에서 이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월말에 들어 지난 연초 이후에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IT와 자동차가 주춤하는 대신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조선업종 등과 같은 다소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도주의 어떤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또 업황이 계속 호조되고 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과정에서 연계되는 어떤 수급과 어떤 업황 내에서의 센티먼트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철강과 기계, 조선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고, 이들 업종 내에서의 어떤 업황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익 측면에서의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변화까지는 아직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이익의 흐름이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단지 최근에 어떤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불균형,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시장 불확실성, 어떤 업종 내에서의 불확실성의 자극을 받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있지만 여전히 한 3분기까지의 어떤 이익의 그림을 근거로서 놓고 본다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현재로서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도주의 성격이 다소 좀 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주,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잘 찾아봐야 되겠죠. 분명 모멘텀도 다르고요. 일단 철강, 금속, IT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시장 이제 마감하려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네, 이제 7월 주식시장이 거래일수 기준으로 약 3거래일 정도만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월말 들어 수급에 대한 어떤
불균형 상황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급 안정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도 투신권의 매도로 인한 전반적인 어떤 상승의 탄력이 오히려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약보합권으로 반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투신권의 매도 약화는 전반적인 어떤 상승 탄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어떤 비중 확대 전략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떤 그 시기 자체를 이번 주말까지 어떤 고민보다는 8월로 넘어간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추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아주 좋게 움직였고요. 이게 또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페덱스의 실적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페덱스 실적은 바로 경제 지표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의 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기업 활동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적이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 초반에 페덱스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유로존 시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조정권에 들어서 있었죠.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 플러스로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예상보다 호조세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절대 수치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호재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페덱스 쪽의 호재가 더 좋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하고 더불어서 이제 기업 실적의 호조세가 또 시장을 이끈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주 수요일에 UPS의 실적 호재를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같은 업종에 속해 있죠, 페덱스가요. UPS의 주가 흐름이 여타 다른 실적 발표 업체하고는 틀리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실적 호재에 이어서 5%, 그 다음날 5%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3% 상승하는 그런 실적 전망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페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UPS 실적 발표 당시에 6% 동반 상승을 하고 또 어제 실적 발표와 또 전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5.6%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우지수하고 운송지수가 밀접하게 연동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 발표는 거의 경제 지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경제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 몇 개가 있죠. 캐터필러나 아멕스나 UPS나 페덱스 같은 기업들요.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적 장세의 후반부를 화려하게 또 긍정적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향후 설비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물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경제 지표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했고 우리 시장도 상승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0.01% 현재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많이 움직임이 둔화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술적 검토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펀더멘털적 요인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검토를 해본다면 다우지수가 한국 시장 7월 초에 N자형으로 강하게 오르는 그런 상승 패턴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어제까지 다우지수가 연속 3일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아주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신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기술적으로 저항선을 찾기 힘들다.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신고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두 시장 모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지수 자체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반락이 가능한 시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일 이격도로 놓고 봤을 때요. 다우가 이제 103을 돌파하는 103%를 돌파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 103%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05%를 넘어서면 과열권으로 자율 반락 가능하다는 점, 시장 접근에 있어서 이제는 속도가 좀 필요해 보인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의 빠른 상승세를 보인 상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어제 105.26% 기록한 다음에 오늘 가벼운 조동세 보이고 있죠. 시장이 이렇게 반락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종목별 흐름을 살펴봐도 이제부터 먼저 조동세로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를 비교해봐도 상승 종목수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328개고요. 하락 종목수가 443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강보합인데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점차 이제 시장 흐름이 좀 무거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종목의 상승이 이제 좀 압축돼 가고 있다, 이 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업종 내 대표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중소형주나 좀 소외된 종목들이 반등하던 그런 움직임에서 이제는 업종 대표주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의 구분보다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업종의 구분보다는 이제 업종 내 탄력이 강한 종목 쪽으로 좀 차별적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종목 쪽으로 앞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러한 종목 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압축해서 관심을 지속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논리를 이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대표적 종목이 오늘 LG전자가 있죠. 내일 2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3달 전에 한번 실적 발표 때를 돌아가 보죠. 4월 28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딱 3달 전이죠. 그때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계속 그 이전에 상승을 하다가 그때도 낙폭과대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게 나오다가 28일 실적 발표를 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실적 발표 때 흐름이 꺾였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핸드셋하고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개선이 힘든 것을 또 확인하면서 주가가 반락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내용이 과연 IR 내용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실적 발표가 28일,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내용 중에서 연기금의 움직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죠.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뉴스 중에도 보니까 국민연금 300조 이상을 또 주식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국민연금이 300조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그만큼 연기금의 이 매수력 또한 커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 살펴봐도 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수급 쪽을 봐도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을 빼놓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6월 후반부부터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말씀하신 대로 2010년 7월에 300조 이제 자산을 운영하게 됐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요거보다 훨씬 적었죠. 2003년에 100조 원대였고요. 2007년에 200조 원대였기 때문에 300조 돌파했다는 소식, 우리한테는 즐거운 소식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테고요. 특히나 이제 누적 수익도 120조를 넘어섰다 하면은 당연히 즐거워야 할 일이죠. 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감안했을 때 올해 추가적인 주식 매수 여력이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7월 이후에도 월 평균 1조 원을 또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6월 말에 보였었던 그런 하루 1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지속할 수는 없겠지만요, 시장의 버팀목으로 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하신 대로 7월 말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7월 수급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7월 한 달 동안 연기금 매수세가 9,400억을 기록하고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2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 매도했나 보면은 투신권 매도가 1조 8천억이고 개인 매도가 1조 1천억 해서 두 주체를 합하면은 거의 3조 원이 되죠. 연기금 매수세하고 외국인 투자자하고 거의 같다. 결국 연기금 매수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투신권하고 개인이 매도했다, 이렇게 보면 금액이 딱 맞는데요. 투신권 역시 개인 펀드로 이루어진 그런 자금이라고 본다면 결국 개인 매도가 3조 원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펀드 환매와 이제 개인의 매도에 반해서 연기금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다. 7월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수급의 변수인 프로그램 매수의 경우는 이제 3,000억 매수 잔고까지 늘어나다가 이제 정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2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 단기 유입과 유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는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굳이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거래일수로 오늘까지 거래일수 1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이쪽을 신경을 쓸 이유가 없고요. 매식 차익 잔고 수준이 그 절대 금액이 그다지 우려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수급 요인은 우호적인 면이 지속되고 있고 연기금 매수세 오늘도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접근할 때는 이제 이격 조정이 나타나는 조정 시로 좀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을 접근할 때요. 왜냐하면 항상 그 이격도가 103%에서 105% 정도 갔을 때는 악재가 없이도 자율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나타나는 그 조정 시로 한정해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접근 역시 업종 내 탄력성이 강한 주도주로 좀 제한해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죠.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급 상황은 글로벌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정책금리 차,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콜금리의 인상, 이러한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요. 정책금리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자금 유입,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저평가로 인한 부담감 축소, 그리고 핵심 대표 기업들 우호적인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 상당히 좀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종합지수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계속해서 향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2,900억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82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도 일조를 하고 있죠. 2,380억의 그 순매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80여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176억의 순매수, 기관 쪽이 역시 매도에 그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21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히읗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 상위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현대모비스까지 대부분 이제 상위 랭크에 포함된 것들이 현대그룹주들이 이제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실적이 좀 긍정적인 향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로 상당히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대한생명이라든가 신한지주, 두산인프라코 등으로 이제 순매수가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매도 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2,7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SK에너지,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LG화학이 순매도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외에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우진, LG전자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매도 종목들을 또 아울러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와 NC소프트,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 순매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를 보게 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전자, 현대건설 등으로 순매수를 동시에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수급 베스트 그리고 또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었던 이들 종목 외에 오늘 추가적으로 간택된 그런 종목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 기존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대림산업을 일단 탄력 둔화로 제외를 시키고요. 현대모비스를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대형주 쪽에서는 있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이 영업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쪽 상승률 자체가 다소 이제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맞춰서 3분기와 4분기까지의 실적이 우호적인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오늘 제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 말씀을 드릴 종목도 역시 현대모비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연속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기관의 이제 순매수 전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은 띄엄띄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연일 매도하는 분위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수준 61선 기술적인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이틀째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요. 당사 주가 흐름에 이제 그 전일 제가 말씀을 드린 기아차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동안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펀드의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밸류에이션의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관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비중 축소 과정이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는 이제 향후 자동차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여기에 따르는 이제 수혜주로서 후방 효과에 의한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이 3분기와 4분기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품질이 국제 수준에 육박을 하면서 해외 자동차 업체들 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조금 니즈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택 가능성이 이제 기대 심리로 반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 20만 6천 원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습니다. 오늘 4천 원 플러스에 1.98%가 상승을 해 있는데요.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20만 원에서 20만 3천 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20만 원에서 20만 3천 원까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22만 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만 2천 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윗선으로 봤을 때 22만 원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중기적으로 24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즉 61선이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손절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또한 우리가 수급 상황 살펴보면서 봤던 이 관심 종목으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현대모비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오늘 그 준비한 종목은요, SNH라고 최근에 그 광통신 장비 업체로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그 급등락 과정이 끝나면 주가가 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그 장중 흐름상 보시면 플러스 11%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다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급등주를 매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5일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죠. 오늘 시초가 부분이 5일선에 위치하는 점에서 오늘 시초가를 지지하는 이러한 흐름일 때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인데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미는 그런 상황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그 시초가를 깨지 않는 흐름에서만 공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삼영홀딩스죠. 오늘은 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버렸는데요. 제4이동통신사로 관심을 모은 한국 모바일 인터넷 최대 주주로 현재 참여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급등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1차 랠리에서 10,000원에서 40,000원 정도까지 1차 급등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올라갈 때 보시면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 상승도 저점이 좀 높아져서 3만원 정도에서 출발을 한 상황에서요. 5일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랠리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상한가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오늘은 살 수가 없고 내일 장중 상황을 보셔서 5일선의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아미노로직스죠. 아미노로직스는 새로운 신규 그 아미노산이라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요. 특히 그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10대 핵심 과제에 속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매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200일선이라는 것은 10달 동안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던 그런 그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올라갔을 땐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200일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이런 패턴은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첫 상한가 나오고 눌림목이 진행 중에 있는, 주가는 올라있지만 눌림목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영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격 지원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SNH 그리고 또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다가 잠시 내려온 그런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더 큰 점수를 주실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 SNH입니다. 최근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향후 그 신규 경영진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주가가 그 3,200원을 전후해서 위로는 3,500원, 아래로는 2,900원까지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라인을 3,200원 정도로 잡아보고요. 오늘 시초가 부근이죠. 이 라인을 깨지 않는 경우에서만 역시 공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4,300원 정도로 현재가에서 한 1,000원 정도 오른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역시 오늘 시초가 부근 3,2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현재 시초가 부근을 좀 위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NH에 대해서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오락가락하고 있죠. 예, 제가 현재 다시 또 하락 전환이 됐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역시나 박스권 상단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모두 다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뭐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주들이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 증권주들이 계속 가는 이상은 증시는 더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또 뭐 증권주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랫동안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시장 우선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지배감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 있다는 부분에서 증권주들의
그 움직임을 우선 먼저 선반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런 주도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살아났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시장을 박스권을 돌파할 때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과 IT 자동차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IT 자동차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IT 종목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죠. 예.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1.4% 현재 내리고 있는데, 매수하신 분께서는 매수 가격을 한번 살펴보죠. 26,500원이고요.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이 크신 상황이에요. 10% 넘게 손실이 난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도 음봉이 뜬 상황이고, 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IT 업종 쪽도 좀 살아나야 우리 주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IT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반도체 업종이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블록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부분은 우선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냐, 그런 시장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우선 블록딜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이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차트를 먼저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사셨던 가격대 밑으로도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은 경우 우선은 단기적으로 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블록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그런 순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셨던 가격대 위쪽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뭐 DRAM 가격이 뭐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칩 같은 것들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시도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우선 3만 원 정도는 우선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선 매수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정대리님께서 입을 딱 떼시자마자 문자가 또 폭주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좀 빨리빨리 종목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저희가 금융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신한지주 살펴볼까요? 48,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금융주들도 뭐 잘 나가려면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악재에 발목을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신한지주 움직임 체크해보죠. 먼저 은행주들, 보험주들, 이제 일반인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귀가 따갑게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다. 근데 금리 인상 올리는데 왜 못 가냐? 그게 가장 상담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뭐 우선 첫 번째는 금리 인상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충이 돼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내용이 좋은 그런 금융지주사다. 특히나 지주사들이 지금 뭐 CJ라든지 하나 같은 그런 지주사들도 집중을 받고 있지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좋다. 특히나 그 은행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PBR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PBR이 뭐 1.15배 정도, 어느 정도 보통 은행주들이 한 0.8 정도에서 0.9 정도인데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작용을 해 있다. 하지만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5,460억 정도 지금 내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쪽이라든지 신한카드 아니면 보험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셀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5만 5천 원까지도 우선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차트를 보시면 우선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끌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일단 금융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물론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온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미디어 매수하신 가격이 3,3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온미디어가 7월 초였죠.
한번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확 미끄러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차트상으로 살펴보니 가장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예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대가 거의 뭐 오늘 가격대로 다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등했었을 때 아마 좀 충동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지금 우선 예상이 되고 있고, 예전에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는 이제 그 CJ 오쇼핑이 이제 온미디어의 지분은 어느 정도 또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금 또 시들해졌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우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매출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월드컵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지상파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 쪽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3,400원 선까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단기적인 뭐 시세를 뭐 수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여기를 뚫어준다. 특히나 뭐 매수, 뭐 CJ 오쇼핑 같은 경우 추가적인 뭐 매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 보실 수가 있고, 만약 이쪽을 박스권을 뚫어준다. 3,470원이 넘어가 준다고 한다고 하면 우선 기술적으로는 4,000원대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선 실적 부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지금 한 3,000원 선에서 손절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 조절이 지금 50%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0원 정도 선에서는 20% 정도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400원 선에서는 그 이후에는 한 30% 정도 비중을 쭉 가지고 가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온미디어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한화입니다. 4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149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한화도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추세가 쭉 살아오다가 약간 정체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한국과 미국 뭐 합동 작전하면서 이제 방산주들과 의 그런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한화 같은 경우는 지주사에 대한 그런 재종명이 되고 있으면서 같이 지금 올라갔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회사들 부분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좋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인 상승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건 지금 200일선 완전히 돌파를 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200일선은 만약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선은 한 53,000원까지도 우선은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장기적으로도 한번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도 적당하고 그렇다면 뭐 53,0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화가 지난 1월 18일에 52,200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미끄럼을 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장기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화 살펴봤고 이번에는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21,000원에 매수하셨고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2만원 아래 가격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역시 손실이 좀 크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그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 하반기 때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의 좀 뭐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봤었을 때는 기관들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그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매출 부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고, 한두 달 정도 이후 때는 기관들의 뭐 매수세도 다시금 한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공백기라고 우선은 염두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을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0일선에 대한
그런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지금 사셨던 거의 그 가격대까지인데 한 21,000원 선까지 우선 단기적으로 우선 지켜보실 수가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만약에 뚫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24,000원까지도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24,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멜파스를 짚어보도록 할까요? 69,500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20%입니다. 현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예. 전망까지도 한번 함께 묶어서 전해주시죠. 예. 그래서 우선은 멜파스의 경우는 지금 뭐 터치 패널주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갤럭시 S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터치 패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략이 되는 그런 기술 부분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그런 부분은 뭐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지만 터치 패널주들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터치 패널이라는 어떤 한 막이 또 형성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뭐 터치 패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 생략을 하고 바로 필름을 씌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것이라는 또 얘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갖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봤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를 그냥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100%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실폭도 좀 작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 준다고 한다 그러면 한 7만 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7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전략 매도인가요? 예, 우선은 전략 매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멜파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일양약품 한번 살펴볼까요? 일양약품이 21,500원이고요. 매수 가격이요. 그리고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양약품 최근 흐름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죠. 예. 그래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하반기 때는 우선 워낙 그 뭐 제약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헤매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신다고 하시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장기 횡보 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지선을 뚫는 그런 차트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회사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승적인 뭐 부분이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마이너스 한 3.7% 정도 빠졌지만 어느 정도 지지선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승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우선 저항선이 한 26,3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의외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런 저항선 부분은 또 강하게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었을 경우에는 2차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쪽에 뭐 매물대가 지켜져 있는 31,0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우선 형성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22,600원 선에서 우선 한번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쪽 부분도 뭐 우선은 수익이 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렌텍 한번 저희가 짚어볼까요? 이렌텍이 가격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2차 전지 뭐 육성 관련해서 호재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렌텍에 대한 움직임 체크를 해보죠. 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기대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이렌텍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에 관련주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업적인 뭐 매출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들에 대한 수혜가 나왔을 때마다 이렇게 시세를 주긴 줬는데 차트에서 보시면 2차 전지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급등했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3D 안경에 대한 그 개발 의뢰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3D 안경에 대한 납품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럴 때 한번 시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회사에다 확인을 해본 경우가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인 납품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지금 개발에 대한 의뢰만 나오고 있고 연구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 두 회사에 대한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지켜봤었을 때는 3D 안경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가 거의 3D 개발 의뢰가 나왔을 때 급등하셨을 때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부터 아무래도 실질적인 그 개발 의뢰가 와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기관들의 매수 유입을 뭐 유치해 봤었을 경우에는 뭐 조만간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선을 제시를 하고 싶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길어진다고 하면 횡보 구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6,000원 선에서는 손절 라인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종목인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30%, 보통은 30%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렌텍의 30% 예.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 우선은 좀 약간 예리하신 그런 지적이셨는데 이렌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주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100%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한 번쯤은 파티는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뭐 테크닉적인 면에서 좀 보유를 한 15%까지 좀 줄이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셨던 가격대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바로 미친 뭐 7,000원 선까지는 그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 갔었을 경우에는 한 15%까지는 좀 줄이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초에 예. 투자를 했을 당시가 7,000원이니까 예.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이 선에 올라왔을 경우에 한 절반 정도 던 다음에 그 이유를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렌텍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관심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에 좀 대형주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한국전력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모두 다 알고요. 그렇죠. 예. 네, 왜 이 회사를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뭐 한국전력의 경우는 뭐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국민 주식. 특히나 그렇게 좀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을 제가 보통 코스닥 종목 많이 추천했었는데 왜 이런 종목을 왜 추천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모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 바닥을 왜 찍었냐라고 말씀드리면 우선은 한국전력의 차트를 먼저 보시면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왜 그랬냐.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고 1분기 실적 안 좋은 이유 때는 항상 영업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료 인상 하지 않았고 또다시 또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다음부터는 쌍끌이 매수로 좀 어느 정도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60선 뚫어줬던 모습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전기료 인상 또 한 가지가 더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연료비 연동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분기 때 원자력 부분에 대한 연료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마진이 왜 안 좋았었냐. 석유와 LNG를 통한 그런 전력을 생산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진이 안 좋고 워낙 그런 유가에 대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그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부분 같은 경우는 원가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앞으로는 성장주로서도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우선 목표 매수가는 뭐 33,500원 선에서 우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선까지 우선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4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 손절사는 3,500원 선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까지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목동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시호가에서 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2% 코스피 내리면서 176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내리면서 4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